한국 영화 참 힘들었는데 어땠는지. 생각보다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분들이 약간 오래 선조한 약간 한국 영화. 겨우 4번밖에 안 봤거든요. 꺼놓고 개봉이 밀린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그 작품들이 2023년도에는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제가요, 영화계 여배우처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지난번에 영화관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저도 영화관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주 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수가 좀 줄어들고 했지만 있는 영화관에 이제 좀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진짜로. 스케일이. 이제 음향이라든지 영상도 그렇고 다른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들 많은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좀 새로운 영화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관객의 수를 회복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참 힘들었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오늘은요, 저 여배우 못지않은 미모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평론계 여배우시잖아요. 네, 영화평론가 강유정이고요. 네,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팬데믹 때 네. 영화계가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의 팬데믹 시작과 함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못 다니기 시작할 때쯤 일어났던 너무 큰 경사였고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영화관을 못 갔지만 영화관을 못 갔다라는 느낌보다 한국에 뭔가 좋은 일이 많았다라는 이 이미지를 많이 기억을 하셨고 정말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오히려 실감하는 3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탐 크루즈의 빅팬이에요. 아하. 탑건 봤었고. 탑건 저도 이제 1편이 제가 태어난 해에 개봉했거든요. 네. 85년에 개봉했는데 독일에서도 하도 인기 많고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정말 전문가분들이 약간 오래 선조한 약간 한국 영화 어떤 쫙 거 다 보셨을 있었어요? 테니까. 인생 최고의 영화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때 그쵸. 히치콕의 현기증을 늘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바뀌었어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으로 바꿨다라고 선언도 했고 네. 와. 단순히 올해의 한국의 좋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로서도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와. 다시 하게끔 만든 상복도 많았죠. 헤어질 결심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수상했고 청룡 영화제에서 몇 관왕?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와. 그리고 뭔가 보고 나서 머릿속에 저게 무슨 의미일까 맴돌고 여운이 가시지 않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겨우 4번밖에 안 봤거든요. 오. 4번밖에 안 봤지만 굉장히 충성도 높은 관객들이 책으로 출판된 각본집을 따로 그거 샀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약해서 사고 그거를 밑줄 긋고 보고 분석할 정도로 와. 또 그런 적극적 반응을 보여주고 그렇구나. 있기도 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은 무서워요. 다른 영화들도 또 있죠. 소위 말하는 빅4 영화들이 다 개봉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한창 기대했던 작품이 뭐였냐면 김한민 감독의 한산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2014년도의 명량이라는 작품의 숫자를 아직 못 깨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영화의 좀 가장 큰 특징은 명량은 이순신의 그 나이대의 최민식 배우를 캐스팅했고 한산은 그 나이대의 박해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량은 그 연령대의 김윤석 씨가 캐스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한 편 찍어서 잘 돼서 2, 3편을 기획한 게 아니라 예. 애당초 이 영화는 기획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한국형 프랜차이즈 역사와 결합해서 만들어가는 좀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예. 두 번째가 이제 허리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이기도 해서 어떻게 될까 좀 기대하고 좀 한번 예상도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에요. 뭐 비상선언, 외계인 같은 경우도 브로커는 당연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대거 개봉해서 더 잘 돼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로 기대를 했지만 상업적인 성적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영화들도 있고 코로나 때 너무 짧은 기간은 많이 나온 거죠. 게다가 영화 표값이 올랐어요. 맞아요. 아. 이 여름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이 함께 볼 영화들이 많거든요. 가족 영화는 4명 정도 보려면 집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꽤나 이제 경제적 부담도 되고 한 편이 아니라 이 4편을 다 본다기보다 정말로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영화가 제일 나을까 고민을 하고 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저 이제는
할 일 없어서 시간 때우느라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써도 맞아요. 확실하게 좋은 데 쓰겠다. 맞습니다. 네. 혼자 보더라도 영화는 그냥 집에서 보는 것보다 그 나가는 약간 공간의 느낌. 그쵸 그 공간 스케일. 맞아요. 외출하는 것도 그렇고 대체할 수 안 돼. 없다고 생각해요. 매버릭이 잘 된 이유는 그 영화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게 확실히 큰 화면을 봐야 돼. 영화관의 큰 화면과 오, 맞아. 큰 사운드의 완벽함이 있을 때 오, 맞아. 그리고 또 올해 좀 특징 중 하나가 범죄도시 2가 잘 됐죠.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데이트할 때 알맞은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잘 된 영화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제가 제목만 좀 말씀드리면 645라는 영화도 좀 잘 됐고요. 공조2 인터내셔널 범죄도시 2도 잘 됐어요. 이 세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코미디 기반이라는 겁니다.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단순한 영화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드라마나 OTT 시리즈물들은 좀 어두운 소재들이 많은데 영화관에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즐겁고 현실을 약간 잊을 수 있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영화가 우리 여가 시간에 차지하는 그 중요도? 이거 자체가 좀 낮아진 느낌은 있어요. 과거에도 영화관에서 1,000만을 넘어서 혹은 손익분기점을 넘겨가지고 그렇게 상업적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지만 2차 판권 시장이라고 해서 VOD 시장이라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뭐 가령 자산오버 같은 이준익 감독의 작품은 티빙에서 오히려 더 수익을 내는 그래서 네네네. 거기서 손익분기점을 챙기기도 했거든요. 단순히 이제는 영화관에 가는 즐거운 체험만으로 관객을 유혹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OTT 채널 내에서도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네. 여러 개 생기고. 과거에 다른 영화하고만 경쟁하면 되다가 수많은 콘텐츠랑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 됐죠. 영화 보고 나면은 한국 사람 꼭 후기를 남겨서 이게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먼저 본 사람이 판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올해 영화계 흥행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 어떤 사고도 있었냐면 뭐 바이럴, 역바이럴 이런 사고도 좀 있었고 한편으로는 관객들이 생각보다 좀 냉정하게 관람평을 올려서 다른 분들도 전문가나 비평가 평가보다도 본 사람, 본 사람들 평가를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도 예. 합니다.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점점 또 감독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과거에는 극장에만 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지금은 않아. 꼭 그렇지 않고 이준익 감독도 올해 욘더라고 SF를 OTT에서 찍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처럼 공간 두 개를 잘 활용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OTT를 비롯한 많은 채널들에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화 제작자분들이나 뭐 감독 배우들 역시도 조금 더 낮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상업 영화로서만 제작될 수 있었던 게 너무 많은 플랫폼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각본의 좀 단점 중 하나가 뭐였냐면 쪽대본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 같은 맞아요. 경우도 웹소설이 원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본이 소리가. 있는 겁니다. 1,000만 영화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신작도 있다면서요. 영웅이 12월 21일에 개봉을 했잖아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잊을 수 있나?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대형 뮤지컬 영화로서는 거의 한국에서 최초 시도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한국어로 뮤지컬을 한다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안중근은 이미 많은 분들이 뮤지컬 오리지널로 많이 보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레미제라블 만든 것처럼 맞아요. 이 이야기들이 또 윤재균 감독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흥행 이미 보증 수표. 1,000만이라는 감각을 몸에 익힌 1,000만 DNA가 있는 감독이거든요. 네네. 이 낯선 형식이 지금껏 그래도 성공을 거둬온 한국의 역사와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 중 하나예요. 제가 이왕 또 빈스 큐레이팅 나오셨으니까 전문가한테 묻고 싶어요. 영화계에 있어서 CJ란? CJ가 한국 영화에 가장 기여한 부분은 감독과 배우들을 믿고 지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네.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 신뢰하고 지금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명예로운 감독과 많은 배우들 어쩌면 약간의 그런 묵묵한 네. 그런 기다림과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묻지마 투자 가능해 이 감독과 이 배우라면 믿어라는 이런 신뢰감 자체가 영화사의 결실로 얻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찍어놓고 개봉이 밀린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그 작품들이 2023년도에는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으로 우리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